장가 저택은 서울 외곽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문을 지나면 길게 뻗은 진입로가 이어지고 양쪽에는 키 큰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죠. 본체는 한눈에 봐도 크고 단단해 보였고 창문마다 커튼이 정확히 같은 높이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 집의 규칙은 늘 정돈된 모습처럼 틈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가문이 먼저였고 가족도 그 규칙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 집의 막내 아들 민우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말이 늦었고 대답은 늘 한 박자씩 늦게 나왔죠. 어른들이 물어보면 민우는 잠깐 멈춰서 상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본 뒤에야 짧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그 모습이 답답하게 보였는지 가족은 민우를 느린 아이로 굳혀 생각했습니다. 민우가 스스로를 설명할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저택의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장인 아버지 장태식은 신문을 펼쳐들고 손가락으로 기사 제목을 몇 번 두드리며 생각에 잠기곤 했죠. 어머니 서윤경은 찻잔의 손잡이 방향까지 맞춰놓는 사람이었어요. 첫째 아들 민석은 언제나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앉아 있었고 손톱 하나도 흐트러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민우는 거의 끼지 못했어요. 민우가 거실에 들어오면 공기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나게 했고 형은 시선을 아예 주지 않으려 했죠. 아버지는 잠깐 민우를 바라보다가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시선이 민우에게는 오래 남았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도 민우는 본체 문턱에서 발을 멈췄어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 민우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고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끝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의 표정을 더 굳게 만들었죠. 우리 집안의 아기야. 그 말이 집안에 떨어지자 민우의 어깨가 작게 움찔했습니다. 형 민석은 그 말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기침을 한 번 했지만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죄처럼 느껴졌죠. 그날 이후 민우는 본체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저택 뒤편 정원 끝에 있는 작은 별채가 민우의 공간이 됐어요. 별채는 본체보다 낮았고 창문도 작았으며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죠. 가끔 경호원이 순찰을 돌긴 했지만 그들도 별채 쪽은 빨리 지나가곤 했습니다. 민우는 그곳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별채에는 작은 서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부터 모아둔 장부와 오래된 자료들이 낡은 책장에 가득 꽂혀 있었죠. 민우는 그 서재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책을 넘겼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민우는 숫자들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민우는 한 장을 펼치면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가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지점이 나오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공책을 꺼내 같은 숫자를 다시 적어보죠. 그 과정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가정부가 별채에 들어왔다가 민우의 책상 위를 보았습니다. 공책에는 숫자와 화살표, 동그라미가 빼곡히 이어져 있었죠. 가정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속으로는 또 의미 없는 낙서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는 조용히 청소만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체로 돌아가서는 별일 없어요라고만 말했죠. 민우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걸 모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무시가 너무 오래 이어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해진 거죠. 그는 상처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 말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민우는 말 없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은 늘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그는 그 표정과 손짓을 세세히 보고 기억했어요. 누가 어떤 말에서 목소리를 올리는지, 누가 어떤 순간에 시선을 피하는지 놓치지 않았죠. 민우는 그걸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라도 하듯이요. 그날 밤 별채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장부를 넘겼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그는 어느 페이지에서 멈추더니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줄에는 같은 항목인데도 숫자의 흐름이 살짝 어긋나 있었어요. 민우는 공책을 펼치고 그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날짜를 적고 다른 장부에서 같은 날짜를 찾아 비교했죠. 그는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서로 다른 조각을 맞춰 나갔습니다. 별채 밖에서는 아무도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여전히 집안의 아기였고 쓸모없는 막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별채의 작은 불빛 아래에서 민우는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방식으로 그는 집안의 흐름을 읽고 있었어요. 그 작업은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이 앞으로 이 집안을 뒤흔들 단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체의 회의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정리된 서류와 태블릿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전략기획팀 직원들과 재무팀 간부들이 차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묻어 있었죠. 이번 회의의 주제는 그룹이 추진 중인 신규 투자 프로젝트였습니다. 해외 자본이 함께 들어오는 대형 거래였고 성공하면 그룹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갈 상황이었어요. 민석은 회의실 중앙 자리에 앉아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를 연습한 듯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회장이 들어오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장태식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민석은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숫자는 모두 깔끔했고 전망 그래프는 위로만 향하고 있었죠. 재무팀장은 수익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전략기획팀은 위험 요소를 짧게 언급하고 곧바로 넘어갔어요. 외부 컨설턴트는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각 민우는 별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본체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는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건 느끼고 있었죠. 아침부터 경호원의 움직임이 분주했고 차량 출입도 잦았습니다. 민우는 서재 창가에 서서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어젯밤에 정리해둔 장부와 공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전날 표시해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다른 문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서류를 넘길 때마다 같은 항목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민우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를 나열하고 앞뒤를 맞춰보며 흐름을 따라갔죠. 그 과정에서 몇 군데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익은 커지는데 비용 항목의 증가 속도가 너무 일정했어요. 민우는 공책에 선을 그어 항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숫자를 정리해 한쪽에 모았습니다. 그는 그 숫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어딘가에서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별채 문이 열리며 IT 관리팀 보조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정기적인 장비 점검 시간이었죠. 민우는 놀라지 않았고 그저 자리를 조금 비켜주었습니다. 보조 직원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힐끗 보았어요. 공책에 적힌 복잡한 숫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알 수 없었기에 오래 보지는 않았죠. 그는 컴퓨터 상태를 확인하며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그 순간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이 떠올랐어요. 보조 직원은 민우가 최근 몇 차례 내부 자료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기록은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규칙적이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관리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민우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시 공책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본체에서는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큰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민석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누구도 별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떠올리지 않았죠. 잠시 후 관리팀 직원이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규정상 접근 제한을 안내하며 민우의 컴퓨터 사용을 점검했습니다. 민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에 따랐어요. 컴퓨터 접근은 제한되었고 일부 자료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그는 종이로 된 장부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는 방식은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별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차분하게 서류를 넘기며 기록을 이어갔어요. 누군가는 회의실에서 확신을 굳히고 있었고 누군가는 별채에서 의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흐름은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숫자를 보고도 서로 다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그룹 내부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그래프는 여전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무자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재무팀과 자금팀은 평소보다 통화량이 늘어났습니다. 은행과의 연락이 잦아졌고 메일 제목에는 확인 요청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죠. 본체의 복도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자주 오갔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스쳐 지나가며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 예전처럼 여유롭게 웃지 않았어요. 민석은 회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큰 수정은 없었고 기존 방향을 유지한다는 원칙만 재확인됐죠. 외부 컨설턴트는 추가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여러 장 중 한 페이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회의는 그 대목을 깊이 파고들지 않고 넘어갔어요. 한편 별채에서 민우의 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는 여전히 제한된 상태였고 그는 종이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었죠. 민우는 장부를 날짜 순으로 다시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의 다른 문서들을 옆에 나란히 펼쳤어요. 민우는 숫자를 한 줄씩 따라가며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서 손이 멈췄죠. 같은 항목인데도 시기별 증가폭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작았지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민우는 그 차이를 공책 한쪽에 모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서로 연결했죠. 그 연결선이 늘어날수록 종이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민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 집중되어 갔어요. 저녁 무렵 경호원 한 명이 별채 앞을 지나가다 민우를 보았습니다. 민우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본체를 바라보고 있었죠. 불이 켜진 회의실 창문들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경호원은 그 시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해외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였습니다. 자금팀은 즉시 내부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서는 늦은 시간이라 임원 일부에게만 전달됐죠. 민석은 다음 날 아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료를 훑어보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꾸기엔 부담이 크다고 느꼈어요. 본체에서는 여전히 통제 가능이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위험보다 일정이 더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이 신뢰라는 논리가 힘을 얻었죠. 누구도 근본적인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민우의 공책은 한 권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는 숫자 사이의 공백을 색연필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그 공백이 특정 조건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민우는 그 조건을 조용히 적어 내려갔죠. 별채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계속 울렸습니다. 민우는 밤이 깊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흐름이었어요. 흐름이 어디에서 어긋나는지가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내부 감사팀이 예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였지만 시기가 다소 빨랐습니다. 자료 요청이 늘어나자 실무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본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럼에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정리됐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죠. 별채와 본체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본체 회의실에는 긴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전날 밤 도착한 해외 금융권의 통보가 임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계약과 연동된 자금 일부가 예정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보고였어요. 단순한 지연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시점이 좋지 않았습니다. 재무팀은 밤새 정리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손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자금팀장은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석은 보고서를 넘기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즉시 추가 설명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질문이 이어질수록 명확한 답은 줄어들었습니다. 자료는 많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짚는 부분은 비어 있었죠. 회의실 공기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회장 장태식은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숫자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머물렀어요. 누가 확신을 갖고 있고 누가 흔들리는지를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그 시각 별채의 민우는 전날 정리한 공책을 다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조건에서 반복되는 숫자, 변화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특정 거래 단계 이후에만 나타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죠. 민우는 그 단계를 공책에 크게 표시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부를 꺼내 같은 단계의 기록을 찾아 나섰어요. 몇 장을 넘기자 비슷한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본체에서는 외부 로펌과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법률 자문은 계약 조항 중 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석에 따라 손실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었죠. 임원들은 그 설명을 듣고도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되었고 내부 감사팀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거 유사 거래의 비교 자료였습니다. 재무팀은 준비된 자료가 많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별채에서 정리된 자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의 이름이 공식 자리에서 처음 언급된 순간이었어요. 몇몇 임원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민석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죠. 잠시 후 감사팀장이 별채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낯선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공책과 장부를 정리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감사팀장은 그 자료를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의 표시와 정리는 체계적이었습니다. 숫자 사이의 관계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되어 있었죠. 감사팀장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몇 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본체로 돌아온 감사팀장은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데이터 팀장은 빠르게 수치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정리가 실제 수치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가볍게 여겨졌던 지연과 변동이 하나의 구조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더 이상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본체 회의실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자리 배치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자료를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걸음이 이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테이블 중앙에는 감사팀이 정리한 자료가 놓였습니다. 그 자료에는 별채에서 가져온 공책의 내용이 재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표로 정리되어 있었고 단계별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어요. 임원들은 하나둘 화면을 바라보며 말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데이터 팀장은 민우의 정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조건을 동일하게 입력하자 결과가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손실 가능성은 특정 구간에서 급격히 커지고 있었죠. 그 구간은 기존 보고서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은 기존 안을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중간에서 멈췄어요. 숫자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는 불필요한 말이 사라졌습니다. 장태식은 그제야 자료의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우의 이름이 다시 언급됐고 이번에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석 과정을 더 상세히 보라고 지시했어요. 그 말은 사실상 방향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굳은 채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지해온 확신이 숫자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외부 로펌과 은행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민우의 구조를 적용한 수정안이 제시됐어요. 거래 단계는 재분리되었고 위험 부담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워졌지만 손실 가능성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협상은 길어졌습니다. 회의실의 시계 바늘은 빠르게 움직였고 커피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데이터는 계속 갱신됐어요.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장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락하던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조정 국면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죠. 임원들의 표정에도 아주 미세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민우는 그 시간에도 별채에 있었습니다.
그는 본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침에 가져간 공책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죠. 민우는 새 공책을 꺼내 다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회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수정안은 임시 승인되었고 실행 준비가 지시됐어요.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그 방향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는 모두 알고 있었죠. 회의실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오전과 달랐습니다. 말수는 줄었고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모두가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조용했던 존재가 가장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가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체를 오가는 직원들의 걸음이 한결 조심스러워졌고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도 낮아졌어요.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벽에는 전날 수정된 실행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존 계획은 붉은 선으로 지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새로운 단계가 덧붙여졌죠. 각 단계 옆에는 책임 부서와 점검 일정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표는 더 이상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공식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위기 발생 과정과 수정 경위가 시간순으로 정리됐어요. 그 안에는 별채에서 나온 자료가 핵심 참고로 명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우의 이름이 내부 문서에 정확히 기록된 순간이었죠. 임원들은 그 이름을 읽으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로만 여겼던 존재가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표정을 굳힌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침묵은 회의실을 오래 채웠습니다. 장태식은 별도의 지시 없이 보고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는 문서 중간에서 몇 번이나 멈춰 섰어요. 숫자보다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 혼자만의 축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별채의 민우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같은 반찬이 놓여 있었고 변화는 없었어요. 다만 경호원의 시선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민우를 피하지 않고 잠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우는 그 행동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사를 받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해졌을 뿐이었죠. 하지만 별채 앞을 지나는 발걸음은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 공간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본체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관리팀 직원이었고 이번에는 규정이 아닌 안내를 전했습니다. 별채의 출입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민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관리팀 직원은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외부 연구소와의 협업 제안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민우의 분석 방식에 관심을 보인 곳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 문서는 선택사항이라는 말과 함께 전달됐습니다. 민우는 문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바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결정의 기준을 찾고 있었죠. 민우에게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본체에서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윤경은 말수가 적었고 손에 쥔 찻잔을 자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석은 자료를 들고 왔지만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이전과 달리 그 자리는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장태식은 민우의 이름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별채의 불은 예전보다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공책을 정리하며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사이 장가 저택의 일상은 다시 정돈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이전과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고 결정 하나를 내리기 전 더 오래 머뭇거렸어요. 숫자와 근거가 먼저 언급되는 분위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의 최종 보고서가 내부에 공유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판단 오류의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가정이 과도했는지, 어떤 경고가 묵살되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났죠. 그 과정에서 책임이 개인이 아닌 구조에 있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윤경은 보고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장을 넘기는 속도가 빨랐지만 중반에 이르러서는 자주 멈췄어요. 민우와 관련된 대목에서 그녀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동안 내렸던 판단들이 문장 하나하나로 되돌아오고 있었죠. 윤경은 내부 절차에 따라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과거 교육 배제와 분리 조치가 성급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문서는 조용히 접수되었습니다. 장태식은 후계 구도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선언이 아닌 장기적 검토라는 형식이었어요. 민석의 역할은 축소되었고 보조적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정은 회의실에서 짧게 공유되었습니다. 민석은 그 통보를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표정에는 분노보다 당혹이 먼저 비쳤어요. 그는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죠. 임원진 일부는 교체되었습니다. 성과보다 절차를 무시했던 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인물들은 조용했지만 질문이 많았습니다. 회의의 길이는 늘어났고 결정은 늦어졌습니다. 데이터팀은 민우의 분석 방식을 체계화했습니다. 개인의 감각이 아니라 공유 가능한 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죠. 보고서, 양식과 검증 절차가 새로 정해졌습니다. 조직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채는 더 이상 외딴 공간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연구 공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출입 기록이 생겼고 필요한 장비들이 반입되었습니다. 민우는 그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외부 학계와의 협약도 진행됐습니다. 자료 검증과 공동 연구를 위한 제안이 이어졌어요. 민우의 이름은 외부 문서에도 조심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팀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는 이들을 선택했죠. 그 기준은 서류보다 대화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식이 낯설면서도 설득력 있다고 느꼈어요. 저녁이 되면 별채의 불은 여전히 늦게까지 켜졌습니다. 다만 그 불빛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오가던 발걸음이 늘어났고 종이 넘기는 소리도 많아졌죠. 공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민우를 피하던 눈길은 사라졌고 대신 조심스러운 관찰이 이어졌어요. 그 변화는 급하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질서는 이미 다시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흘러갔습니다.
장가 저택의 계절이 한 번 바뀌는 동안 조직의 내부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위기를 겪었던 프로젝트는 계획된 궤도로 완전히 돌아왔고 외부 평가는 안정이라는 단어로 수렴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신중한 대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크게 부각하지는 않았지만 구조를 바꾼 결정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언급됐어요. 그 결정의 출처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그 사실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기대도 갖지 않았습니다. 별채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책장은 정리되었고 오래된 장부들은 보관함으로 옮겨졌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는 정돈된 문서와 노트북 그리고 여전히 공책이 놓여 있었죠. 민우는 그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과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민우는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식사는 여전히 조용했고 메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식탁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을 걸지 않더라도 시선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체에서는 정기회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의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내용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숫자 하나를 넘기기 위해 여러 질문이 오갔고 결론은 항상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조직은 더 이상 직감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새로운 위치에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의 세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도였죠. 그 변화는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외부 활동을 줄였습니다. 사교 모임 대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녀는 별채 쪽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지만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말보다 시간을 선택한 모습이었습니다. 장태식은 더 이상 모든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간 보고를 통해 흐름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숫자보다 과정에 표시를 해두었고 질문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조직의 중심이 바뀌었음을 누구보다 먼저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는 외부 연구소와의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단순했고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성과보다 검증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첫 줄에 적혀 있었죠. 그 원칙은 이후 모든 작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연구 공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민우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고 과하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질문만 하고 답이 나오면 기록했습니다. 민우는 그런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별채 앞 정원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본체의 불빛이 멀리서 조용히 비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그 불빛이 두렵지도 부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풍경처럼 보일 뿐이었죠. 민우는 다시 별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공책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제목도 이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숫자를 하나 적고 그 옆에 작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시작이자 기준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도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스스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아기라 불리던 존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 단단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